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자, 2023년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09시 0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모닝 텐트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언제 바꿨냐? 아, 깍쟁스 모닝 텐트 뭐야 이거. 채팅창 보니까 뭔 다 형나 텐트 쳤어 이런 얘기밖에 없네요. 제정신이세요? 네. 아침에 적당하게 요때쯤에 저기 듣기 좋지 않나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 땡기면 더 좋겠는데 그거는 좀 너무 일러. 우리가 준비하기가 너무 빡세서 그러면 오래 못할 것 같아. 그냥 요대로 계속 가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이르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안 하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마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일주일 이상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이게 30분 방송을 일찍 하는 게 30분씩만 일찍 일어나면 된다가 아니라 30분을 땡기려면 1시간을 더 일찍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이대로 갑시다. 자, 이제 첫 번째 텐트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텐트는 이 오시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이 얘기하시는 게 맨유 카타르 인수썰이잖아요. 인수썰은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디테일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금요일 텐트 정도면 준비가 되지 않을까? 기왕이면. 또 인수 관련돼서는 지금 리버풀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사가 누적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텐트 핫한 공격수 빅터 오시맨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핫한 공격수들을 많이 알고 있죠. 제가 직접 보고 온 직접 보니까 진짜 그 위험이 대단했던 월드컵 우승컵을 진작에 차지했고 준우승도 차지한 이 98년생 킬리안 음바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넘어와서 득점왕 레이스에서 선두를 차지 중인 00년생 엘링 홀란드도 있죠. 엘링 달린. 자, 근데 이 두 명의 공격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공격수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한때 대윙 포워드와 펄스 나인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공격수들이 필요해. 전방에서 득점을 빡 해주는 선수들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많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이 축구의 흐름이 변하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 유소년을 가르치는 클래스들이나 학원 축구 관련된 지도자분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메시랑 호날두의 시대야. 그러면 선수들이 호날두와 메시를 보고 자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이 많아져요. 역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빈 곳에 야 우리는 지금 풀백이 귀한 것 같으니까 풀백으로 키워보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교적 유행하는 포지션대로 선수들이 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지금 제대로 된 공격수가 좀 없는 상황. 9번 공격수가 좋은 공격수들이 있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빅클럽들에. 그러다 보니까 9번이 필요하다. 공격수가 필요하다. 맞는 공격수가 필요하다. 이 선수들이 9번이다. 얘가 9번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공격수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 또 공격수들이 막 나옵니다. 점점 나오더라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출분들 지도자랑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경향이 짙다고 하더라고요. 해외도 비슷하대. 근데 이 두 명의 공격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공격수 하면 이제 물론 지금 팀의 징계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두시안 블라우비치도 있고 또 세리아 보면 역시 이 오시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빅터 오시맨 98년생이죠. 나이지리아 태생입니다. 릴에서 히트를 쳤죠. 릴에서 히트를 친 다음에 나폴리로 넘어갔어요. 나폴리로 넘어간 다음에 전 그런 생각을 했죠. 릴에서 히트를 쳤는데 큰 이적료야. 큰 이적료를 남기고 빅리그로 와? 니콜라 페페? 이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나폴리 했나? 하지만 웬걸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컵대 포람 골 기록을 한번 볼게요. 이 골 기록은 위키 영문이 정확해요. 여러분, 위키 한글판보다 영문은 생각보다 기록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참조해 보시는 게 좋아요. 19-20 시즌에 릴에서 38경기를 뛰었습니다. 18골을 넣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히트한 시즌이었죠. 그 다음에 20-21 시즌에 나폴리에서 30경기를 뛰면서 10골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1 시즌, 21-22 시즌이죠. 지난 시즌이에요. 나폴리 32경기 18골. 이거 컵대에 포함이에요. 22-23 시즌에 지금 21경기 17골이니까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에요. 대단히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시즌 나폴리 스쿠데토 가능성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2위와 승점 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돈 많은 클럽들이 나폴리 선수들에 대한 관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가 유벤투스와 이 징계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나폴리도 거기에 대해서 100% 클리어한 게 아니다. 조사를 받아봐야 된다. 근데 이거는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다룰 건 아닌 것 같아. 조사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가 나온 건 아니니까 그건 일단 논외로 가겠습니다. 관심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김민재 선수가 왜 링크가 나냐. 봐봐, 우승권 팀, 우승이 눈앞에 있는 팀에서 핵심적인 선수는 링크가 당연히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맥락으로 김민재 선수 링크가 나는 거고, 공격 핵심 중 하나인 오시멘의 이적설도 당연히 여러분 없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미어리그, 돈 많은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오시멘과 링크나는 팀은 어디냐? 프리미어리그의 맨유, 첼시다. 두 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폴리 매거진 볼게요. 여러분 그냥 이건 언론을 다루는 거니까 나폴리 매거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맨유는 이미 1월에 오시멘 영입을 제의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이거 그냥 카더라. 뭐 거절한 것 같아. 이게 진짜로 맨유가 뭐 영입을 제안했는지 안 제안했는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 관심 정도로만 생각하자. 원래 이적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제안 안 한 것 같지만 하여튼 뭐 관심이 있었겠지. 없는 게 이상하잖아, 오시멘 정도면. 근데 여기서 지금 나폴리 매거진에서 나오는 얘기가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여기를 보면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1억 700만 유로, 약 1,450억 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봐봐, 우승이 눈앞에 보이는 팀이 겨울에 주축 선수를 팔까요?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나폴리는 오시멘과 다른 팀이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지금이 아니라 여름에 진행되길 바란다. 겨울에 왜 주축 선수를 팔겠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겨울에 온 제안들 거절했다.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골 때리는 거는 나폴리가 원하는 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이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원하는 금액이 1억 5천만 유로. 약 현재 환율 기준으로 2,020억 원 금액입니다. 네, 2,000억 원이 넘니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이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계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팔기 싫다는 얘기야. 여러분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높다? 이거는 야, 이 돈 아니면 안 팔아가 아니라 야, 팔기 싫다니까?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이런 이적료가 나온다면 야, 쟤네 왜 저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안 팔려고 하는구나. 네,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 새끼 막 선 넘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팔 생각이 없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근데 그러다 갑자기 파리가 사는 건 넌 왜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단순 링크에 불과합니다. 단순 링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첼시 얘기도 해봐야죠. 미러. 자, 미러에 따르면 첼시도 오시멘에 관심이 있다. 토드 볼리 사단이랑 첼시 이쪽은 뭐 대단한 어떤 사모펀드죠. 금전적인 문제 없다. 즉 얼마든 지불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선 뭐 그냥 지나가면 되죠, 여러분. 더선인데 더선의 이야기를 따르면 역시 더선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선다워요. 엔조 페르난데스의 프리미어 이적료 기록을 다시 첼시가 경신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명불허전, 역시 더선이다. 이 얘기를 편안하게 바꿔 말하면 오시멘이 지금 핫한 공격수인데 공격수가 필요한 첼시랑 맨유가 비싸더라도 관심이 있다.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우리가 예전에 히든풋볼 할 때도 삐라를 다룰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여러분 재미로 보세요. 그냥 원래 재밌잖아. 이적 시장이 원래 이런 재미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포인트만 짚어내면 돼. 오시멘이 핫하니까 공격수가 필요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원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폴리가 싼 가격에는 팔 생각이 없구나. 요거를 긁어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 네, 내용은 그겁니다. 근데 다른 걸 막 이제 곁다리를 붙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이적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 보겠습니다. 과연 이적료가 적절한가? 이렇게 비싼 이적료가? 여러분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시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레전드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떤 인간도 그 인간이라고 하면 아이고 저 인간 그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어떤 그 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인간도 이런 액수의 금액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적료는 너무 많이 부풀려졌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팬베이스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대단한 마케팅 수익이 생기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그 프로스포츠 선수가 무언가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산품을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해. 근데 요즘에는 또 무형의 가치라는 것도 있고 마케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뭐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적료 거품들이 낀다고 생각해요. 중개권용도 중개권료 이런 것도 폭등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적절하다라기보다 이해는 간다. 다만 이런 이적료가 너무 비싸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인 전반 축구계 전반이 다 같이 어느 정도 공감되는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비싸지는 게 맞는 거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여하간에 오시멘 같은 경우 워낙에 이 공격수들이 기근인 상황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공격수다? 구단 간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농후해지죠. 자, 볼게요. 이 아저씨 지금 세리에 득점왕이 유력해 보입니다. MVP도 유력해 보여요. 리그에서 17경기 16골이야. 엄청나죠. 운동 능력 좋습니다. 맞는 공격수예요. 그 다음에 속도, 경합되지, 민첩하지, 활동 범위도 좋아. 공중볼 괜찮고, 시야도 괜찮고, 연계도 괜찮아. 그리고 이 선수가 또 특히나 좋은 게 사실 이적료가 발생하는 가장 큰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구단 간의 이적 시장에서 이 선수들의 어떤 값어치는 마치 장비나 기계와 같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잔존 가치, 마치 차를 리스하듯이 그런 것처럼 이 선수가 계약 기간을 마친 다음에 판매를 했을 때 얼마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느냐도 이 선수의 값어치를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중요한 건데 이 선수는 나이가 24살이야. 24살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싼 이적료가 책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여기서 굳이 변수를 좀 따져보면 이 델 라우르텐스 구단주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오시멘이 나폴리를 떠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뉴스들이 있어요. 뭐냐면 연봉 상한선에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세리아에서 특히나 나폴리에 대해서 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 언론의 보도를 보면 나폴리가 연봉 상한선을 낮출 가능성이 있대. 그래서 연봉 상한선이 조정된 연봉 상한선이 250만 유로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면 높은 연봉 받는 선수들 야 이거 떠나는 거 아니니?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일전에 330만 유로로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 추정치가 막 낮아지고 있어. 근데 오시멘은 지금 계약 기간 이번 시즌 끝나죠? 그러면 2년밖에 안 남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만 사실 코로나 전까지는 나폴리도 문제가 없었어. 고액 연봉자 연봉 지불도 괜찮다. 그랬는데 코로나 타격이 있잖아. 그러면 항상 많은 게 얘기하는 게 이게 회계장부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구단이 지금 유벤투스 요거 관련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회사를 다녀본 분들이나 아니면 회계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뭐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제일 골 때리는 게 뭡니까? 고정비입니다.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자. 여러분 뭐 용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알바비 생활 그 다음에 자취 이런 거 할 때 이 생활비 줄일 때 제일 중요한 게 생활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고정비입니다. 월세로 얼마씩 나가지? 이거 답이 없어. 고정비 지출은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정비 연봉 조정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 그런데 델 라우렌티스 회장이 영화산업 종사자입니다. 영화산업도 코로나로 타격을 받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위험할 수 있는데 사실 이번 시즌도 따져보면 이게 스카우팅이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이번 시즌이 흡이차, 김민재, 가성비 영입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성비 영입이 잘 돼서 그렇지 투자를 많이 한 시즌은 아니에요. 리빌딩이 잘 된 것 뿐이야. 그만큼 이 금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클럽들이 뭐 PL의 부자 클럽들 말고는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타이밍이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 근데 물론 이 나폴리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폴리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도 없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 몇몇 핵심 선수는 연봉 상한선 이 적용해서 예외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더 합리적이야. 모든 선수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40으로 이거 다야 맞춰 이렇게 하진 않거든. 여러분도 회사를 다니다가 연봉 협상을 해요. 근데 내가 확실하게 쌓아놓은 업적이 있어. 그럼 연봉 협상 때 얘기하거든. 나는 더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근데 이 그 예외 선수로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오시멘, 김민재 같은 선수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음바페든 파리의 왕 음바페나 맨시티 첫 시즌 홀란드 이가 이적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급 공격수는 지금도 기근입니다. 나이 어린 특급 공격수. 뭐 예를 들어 특급 공격수 하면 지금 생각하면 벤제마도 있고 레반도프스키도 있고 케인도 있지만 이들은 벤제마 87, 그 다음에 레비가 88인가요? 케인도 93. 케인은 비교적 뭐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나이가 꽉 차 있어. 근데 이들은 어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시멘의 값어치가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계속해서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능이기 때문에.